안녕하세요. 택전남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, 영상을 찍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, 어, 일단은 되게 오랜만에 찍었는데, 그 이유가 사실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. 제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도 맞고, 이제 이것저것 제가 하는 일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도 맞는데, 시간도 좀 바쁘고,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그랬었어요.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 뭐 이것저것 뭐 좀 준비를 해서 찍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그 구독자 수가 10명 정도였거든요. 10명 한 15명 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에 구독자분들이 좀 느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최근 한 2달간 한 일주일에 한 명씩 이게 제가 그 링크가 돼 있어가지고 저한테 그 노티피케이션이 오거든요. 댓글이나 아니면 그 구독자분이 생기면은 이 노티피케이션이 오는데 자고 일어나면 가끔 이렇게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35분이나 돼가지고 그래 그래도 내가 한번 그 영상을 찍어보자 이렇게 해서 좀 용기를 내서 찍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. 제가 좀 기억을 했던 게 제가 그 유튜버님 중에 궤도라는 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과학 얘기, 뭐 인공위성 얘기 이런 거를 되게 잘 쉽게 잘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.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. 자기는 물이 들어오기 전부터 노를 젓고 있었다. 그래서 저도 지금은 뭐 구독자분이 35명밖에 안 되지만 물이 없어도 노를 젓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기업계, 북미 전기업계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전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. 제가 좀 업계를 예로 들면은 한 뭐 몇 년 전이었을까 한 10년 전? 10년 전부터 한 2, 3년 전까지만 해도 IT 개발업자의 개발에 계신 분들이 되게 핫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뭐 IT 얘기도 해주고 뭐 구글에서 일하시는 분들, 뭐 페이스북, 메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뭐 그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것도 설명해주고 그리고 좀 풀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텐츠를 많이 찍었는데 저도 그런 형식으로 찍고 싶고 아직은 이거를 찍는 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좀 선두주자가 돼서 열심히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범위로 봤을 때는 북미에 있는 전력 인프라 얘기를 하려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PE 시험이에요. 제가 마지막에 찍었던 영상들을 보니까 아직 PE 시험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아직 안 찍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것도 시험을 본 지가 좀 꽤 지났는데 기억을 잘 되살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시험은 FE 때랑은 좀 확실히 달랐어요. FE 때는 좀 범위가 넓고 얕아가지고 좀 이 분야는 내가 좀 잘 아니까 이 분야는 좀 빨리 넘기자. 그 다음에 이 분야는 좀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대학교 때 뭐 공부를 했었으니까 좀 쉽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PE 시험 때는 확실히 이렇게 좁아져서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. 그래서 뭐 대학교 때 공부를 너무 잘하셨던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 이론적인 거에 강한 분들 아니면은 졸업한 지 별로 안 된 분들은 시험을 좀 쉽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꽤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시험을 제 생각에 한 두세 번 정도 뒤로 미뤘던 것 같고 하지만 FE 때랑은 마찬가지로 제 전략은 항상 똑같았어요. 하루에 한 장 아니면 두 장이라도 하자.
이렇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결국엔 다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해가지고 시험을 받고 시험을 봤을 땐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. 제가 시험을 맨 마지막에도 미룰까 말까 한 번만 더 미룰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떨어져도 좋으니까 그냥 시험 삼아서 본다고 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고 역시 시험을 시작하니까 어려웠습니다. 어려웠고 제가 모르는 문제를 막 이렇게 세봤는데 불안불안한 거예요. 이거는 모르는 문제가 다 틀린다고 치면은 이거는 떨어져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붙었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조언은 똑같습니다. 첫 번째는 하루에 진짜 조금씩이라도 뭐 강의 하나, 뭐 5분짜리 강의, 10분짜리 강의도 있거든요. 그래서 5분, 10분이라도 공부를 하면서 그냥 계속 꾸준히 가는 거. 그거랑 두 번째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. 제가 보기에는 이론 내용, 뭐 수업을 듣는 것도 좋은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거는 FE 시험 준비 때도 제가 똑같이 했던 말인데 자신이 시험이 100%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봐서 그 느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랬는데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좀 그랬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PE 시험을 통과를 했으니까 이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등록을 하는 거였고 두 번째 제가 주를 정한 거는 저희 회사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노스다코타랑 와이오밍을 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제 경험을 좀 나눠드리면은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PNG를 땄고 대부분의 경력도 캐나다에 있었고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당연히 PE 라이센스가 없이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NCES 프로필에 보면 이렇게 제가 뭐 학교나 아니면은 뭐 이랬던 거를 이렇게 쭉 써서 프로필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거기에 일 경력 같은 경우는 제 슈퍼바이저가 그러니까 제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밸리데이트 해주시는 분이 P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. 근데 주마다 이게 달랐던 게 있는데 한 가지가 어떤 주는 P가 슈퍼바이즈 하지 않은 그 워크 익스피리언스도 다 인정을 해주는 주가 있었고요.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P를 딴 분이 워크를 슈퍼바이즈 한 게 있어야 된다. 이렇게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다행히 저번에 일했던 회사에서 제 슈퍼바이저 분이 제가 그만두기 한 1년 전쯤에 PE 라이센스를 따셨어요. 그래서 그걸로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한 6개월 정도 그 PE 밑에서 경험을 쌓았던 게 인정이 돼가지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주마다 다른데 어떤 주는 SIN 넘버를 SIN 넘버가 아니라 SSN, 소셜 세큐리티 넘버라고 하죠. 미국에서. 그 넘버를 요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처럼 TN 비자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이 소셜 세큐리티 넘버를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.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이거 말고는 쓴 적이 없는데 이럴 때 쓰일 수 있다는 걸 보고서 이제 소셜 넘버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게 P 등록 이야기였고 세 번째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인데 요즘 업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전기 업계가 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 업계가 요즘에 엄청나게 핫해요. 그래서 저희 회사를 포함한 다른 전기 업체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냥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가져가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. 이렇게 다 전기 회사들이 다 일을 하는데도 지금 사람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지금 디맨드가 엄청나게 높고 전기 엔지니어 뿐만이 아니라 전기 쪽에 계시는 분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어요. 엄청 올라가고 그걸 특히나 제가 좀 몸소 느낄 수 있는 게
테크 기업들에서 이제 전기 엔지니어를 뽑기 시작했습니다. 옛날에는 테크 기업, 뭐 구글, 뭐 팽이라고 하죠. 뭐 그런 대기업 테크 기업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전기 엔지니어는 안 뽑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전기 엔지니어라고 말하는 건 전자를 하시는 분들 말고, 그러니까 낮은 저압을 보시는 분들 말고 전력을 보시는 분들을 제가 하이어링 하는 걸 거의 못 봤는데, 요즘엔 데이터 센터 이런 게 너무 핫하다 보니까 테크 기업들에서도 엔지니어들을 많이 뽑고 있고, 테크 기업마다 다르지만 어떤 테크 기업들은 30만 불 이상도 주고 거기다 주식까지 주고 이러니까 정말 몸값이 많이 올랐다는 걸 느낍니다.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제가 또 동시에 느끼는 거는 그 인더스트리별로 그 갭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유틸리티 쪽은 아무래도 공기업에서 나오는 프로젝트고,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딘 것 같아요. 좀 더딘데, 요즘에 가장 핫한 데는 그 인더스트리얼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, 뭐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뭐 공장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엄청 빨리 올라가서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그 유틸리티 쪽에 계신 분들하고 그 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, 물론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공격적으로 짓고 있습니다. 제가 몇 군데, 많지는 않지만 데이터 센터 몇 군데 일을 했었는데 그 규모나 속도가 저도 이 인더스트리에 지금 10년 넘게 있었지만 이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속도고요. 규모도 똑같습니다. 규모도 엄청난 규모로 엄청난 속도로 짓고 있고, 네, 그렇습니다. 이거를 좀 비유를 하자면, 옛날에 제가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재밌게 본 거 중에 몇 개가 이런 게 있어요. 뭐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뭐 모듈러 형식의 아파트를 뭐 48시간 내에 짓는다.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딱 지어서 이렇게 그 타임랩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48시간에 안에 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완료하는, 다 완공하는 그런 비디오도 있고 그랬는데, 지금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. 거의 그냥 예전에 그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그 건설의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준비하고 뭐 여기 이거 짓고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리고 뭐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,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돈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고, 임시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제가 임시라는 말은 아무래도 전력이 많은데요. 아시다시피 전력을 어느 큰 규모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펄밋 같은 게 되게 오래 걸려요. 펄밋이나 뭐 environmental review, 뭐 자연 이런 거랑 이런 것 때문에 뭐 규제나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진행이 느린데,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요즘에 추세는 모바일 제네레이터들을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큰 트럭이 끌고 다니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임시 제네레이터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엄청 많이 가져와서 그런 걸 다 그 병렬로 연결을 해서 전압을 높여서 지금 그런 식으로 쓰고 있고, 이것도 역시 속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하려는 말은,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붐이 확실히 왔다. 이게 뭐 버블이 언제 꺼진, 뭐 버블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곧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, 일단 현재는 아직도 올라가는 중입니다. 아직도 점점 더 바빠지고 있고, 아직도 시작 안 한 것도 많고,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얘기는 멤피스인데요. 제가 미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멤피스는 처음 와봤는데, 멤피스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
제가 멤피스에 대해서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. 멤피스 하면은 위험하고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위험한 건 맞습니다. 사실 제가 이때까지 미국에서 다녔던 도시 중에 가장 위험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서도 느끼는 게 결국은 사람 사는 데구나. 그래서 멤피스 다운타운은 위험하고 그렇지만 다운타운 외곽 쪽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고 부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다운타운에는 안 지내고 밖에 쪽에 있는데 그냥 멍청한 짓 안 하고 너무 늦게 이렇게 위험하게 돌아다니지 않고 그러면은 괜찮은 느낌이고, 또 한 가지는 제가 선입견 얘기를 했었는데 선입견이 안전보다는 그 미국 이런 곳에 계신 좀 어떻게 보면 저소득 인 지역의 분들에 대해서 제가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뭐 레이시스트 하거나 뭐 그런 거를 좀 생각으로 되게 좀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지내다 보니까 제 느낌에는 미국 다른 곳들보다 더 친절하신 느낌입니다. 이걸 그 서던 하스피탈리라고 하죠. 그래서 남부에 계신 분들이 더 친절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진짜인 것 같아요. 진짜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뭐 거기도 조금밖에 없었지만 텍사스랑 비교를 했을 때 텍사스도 제가 좀 있었으니까 텍사스보다 더 친절한 느낌입니다. 제 느낌에는.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재밌게 지내고 있고 뭐 스몰톡 하기도 재밌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좀 짧게 얘기를 했듯이 궤도 유튜브 궤도님이 하는 것처럼 과학을 이제 일반인들에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 발사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과학적 진전이 있었을 때 그거를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그걸 풀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설명하는 걸 너무 재밌게 들어서 저도 비슷하게 북미에서 전력이란 분야에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느끼는 그 업계 현황이나 아니면 뭐 기술적인 뭐 그런 얘기 아니면 전력 얘기, 데이터 센터 얘기 그런 걸 앞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그게 끝이고 진짜 마지막으로는 제가 북미에서 전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진짜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. 제가 카톡방도 만들어 보고 뭐 유튜브를 찍는 것도 그렇고 저번에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 북미에서 전기, 전력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, 엔지니어 분들도 좋고 아니면 뭐 필드 서비스에 계신 뭐 테크니션 분들도 좋고 꼭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오픈 톡방이라고 하죠. 그거 링크를 여기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 놓을 테니까 꼭 오시면은 제가 이 커뮤니티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. 여기에서 와서 전력이나 전기 일하시는 거 뭐 그런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꼭 그런 분들은 이걸 보시면은 꼭 들어오셔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